여러분 피부과 가면 사실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오늘은 피부과에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어떻게 바르는지 영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과의 비용은 사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피부과 오지 않아도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장님이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선생님,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보습과 비타민 A, B, C만 기억하면 된다고 환자분들께 항상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피부과에서는 피부 장벽을 브릭 앤 모탈 모델, 즉 담벼락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담벼락 중에서 벽돌은 피부 각질 형성 세포, 그 다음에 그 벽돌을 이어주는 시멘트는 피부 장벽의 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담벼락에 벽돌이 아무리 촘촘하게 있어도 시멘트가 없으면 강한 바람에도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피부 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피부 세포, 그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 같은 역할을 보습제 역할인 기름 성분이 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역시 이게 담벼락이 무너듯이 피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럼 환자분들 얼굴이 따갑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보습제가 있는데, 원장님, 그럼 보습제 이런 기름 성분이 어떠한 비율로 된 것이 적절할까요? 피부 각질 세포가 정상적으로 있어도 정상적인 지질이 충분히 있지 않는다면 피부가 자주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름철에 특히 이제 피부 장벽이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여름에 이제 끈끈하고 더우니까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의 스킨토너나 에센스만 바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피부 장벽 지질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서 피부에 습진이 잘 생기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고를 때는 꼭 세콜지 3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3대 1대1 비율로 배합된 보습제가 미국 FDA에서도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데 가장 핵심 구성 배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병원에 가지 않고, 사실은 병원에 오긴 와야 되겠다, 연고 처방 받아야 되니까, 어쨌거나 병원에 오지 않고 피부가 늙지 않게 하는 첫 번째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비타민 A, 그 중에서도 레티노이드 제형을 말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레티노이드도 이제 FDA에서 공식으로 승인한 항노화 치료제로서 인정받았는데요. 레티노이드는 크게 표피층에서는 이제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피부 장벽을 빨리 리셋해주는 역할을 하고, 진피층에서는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끊임없이 유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피층과 진피층 모두에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물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레티노이드, 예를 들면 아크리프, 디페린, 옛날에 스티바 같은 거 잘못 바르다 보면 환자분들이 원장님 얼굴이 따갑고 각질 생기고 좀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티노이드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 바르실 때 굉장히 소량만 밤에만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새끼손톱의 절반만큼의 레티노이드만 손등에 짜고, 내가 원래 쓰는 보습제를 충분한 양을 짠 다음에 그거를 손등에서 희석시킨 다음에 얼굴 전반적으로 밤에만 바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꼭 세안하시고 선크림도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매일같이 열심히 처음부터 하시면 바로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씩 바르시다가 괜찮으시면 매일 바르시고, 또 괜찮으시면 양을 늘려가는 식으로 하시는 게 레티노이드 피부염은 예방하면서 효과는 최대치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타민 A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사가 처방하는 약도 있고 화장품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나요? 네, 레티노이드는 크게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 없는 화장품 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방전이 필요한 20, 디페린, 아크리프 같은 거는 효과가 강력한 만큼 자극감도 더 강할 수 있고요. 화장품 계열인 레티놀이나 레티나는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보다 효과는 조금 약하지만 자극감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나온 거는 부작용은 적지만 사실 효과는 좀 크지 않고, 선생님들께 처방해 주신 레티노이드 계열은 효과는 좋은데 또 잘못 쓰면 부작용이 있고, 이걸 잘 조절해서 써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티놀, 그 비용 대비 화장품 가격도 비싸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병원에서 레티노이드 처방 받아서
보습제로 섞어서 잘 레티노이드 피부염만 잘 조절할 수 있으면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게 레티노이드 계열 약물을 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골드 스탠다드는 트레티노인인 20 크림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20 크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스티바 있었잖아요. 스티바가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 크림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B3 나야시나마이드가 있죠.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피부를 좀 좋게 만들고 노화를 좀 줄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A, B, C 중에 B인 3 나이아시나마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사실 팔방미인인데요. 미백, 그 다음에 장벽 강화 뿐만 아니라 피지 조절과 붉은기도 조금 감소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A와 C에 비해서 자극감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맘 편히 부담 없이 추천드릴 수 있는 유효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비타민 B3 자체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이것이 여러 가지 화장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어느 정도 농도에 따라서 효과 및 부작용 차이가 있을 텐데요. 농도에 따른 차이점 어떻게 되나요? 보통 1, 2% 정도를 이제 저농도라고 부르는데요. 저농도에서는 이제 장벽 강화나 보습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2%에서 5% 사이는 실제적으로 미백 효과라던가 피지 분비 감소 등의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 요즘에는 그 이상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드름 후 색소 침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초보자들은 1% 너무 약한 것 같고 한 5% 정도로 좀 시작했다가 조금 이제 숙달되시고 하면 10%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몇 퍼센트 쓰십니까? 저는 지금 10% 제품을 쓰고 있고요. 실제 환자분들께는 2%에서 5%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이렇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실 거예요. 이제 비타민 C죠. 이제 비타민 C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피부를 정말 좋게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와 미백, 그다음 콜라겐 생성 효과 모두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요. 얘도 필연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형을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화장품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E와 페룰릭 애시드와 같이 섞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비타민 E와 페룰릭 애시드가 비타민 C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물에 있을 때 조금 더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무수화 제형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pH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보통 비타민 C가 pH 2.5에서 3.5 사이에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2.5에서 3.5를 맞추고 있고, 다만 이것 때문에 이제 피부에 따끔거리는 자극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이 저한테도 비타민 C 바르라고 좀 하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잘 안 발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비타민 C를 꼭 바르고 있는데요. 비타민 C가 자외선에 잘 산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피부가 산화되는 거를 얘가 보디가드처럼 대신 산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선크림으로 아무리 피부를 잘 발라도 자외선에 의한 산화나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비타민 C가 우리 피부 대신에 산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 정말 굳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우리 피부를 좋게 하는 4가지 성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바르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은 뭐 아침, 저녁 분명히 다르게 바르실 텐데 주로 아침 또 저녁 구분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바르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침 케어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디오디너리사에서 나온 나이아시나마이드 10%랑 아연 1% 섞여 있는 앰플인데요. 이거 먼저 이제 양뺨이랑 이마에 이제 한 방울씩 바릅니다. 이게 근데 또 너무 많이 바르면 얘네들이 하얗게 각질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거 너무 많이 바르시면 화장하실 때 이제 하얗게 뜨니까 이거는 너무 욕심내서 바르시면 안 되고요. 비타민 B3가 좀 부드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욕심 부리면 조금 맞습니다. 센스 있다? 이 제형 자체의 특성이어서 하얗게 가루가 조금 뜨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를 이제 시작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아누아나 이런 데서 5% 제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시작하시기 좋을 것 같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닥터 디퍼런트에서 나온 이제 병원 제품용이어서 비타민 C가 얘는 17%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병원에서만 사실 수 있는 거고, 좀 함량 낮은 15% 버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거의 지금 이렇게 보시면 투명한 색이에요. 근데 이게 산화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온 보관을 하면 이제 노랗게 되다가 갈색까지 되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피부에 발랐을 때 독이 되는 성분이어서 얘는 꼭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할 때 색깔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노랗게 네. 투명할 때까지 투명한 색은 괜찮지만 이게 점점 노랗게 되고 갈변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니까 그거는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 E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비타민이 먹기는 하지만 이게 1호 크림은 처음 봤어요. 아, 네.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더마팩토리에서 나온 이제 비타민 E 크림인데요. 비타민 E 토코페롤이 비타민 C를 안정화시켜서 같이 바르는 이유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세콜지 3대 1대1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세콜지를 3대 1대1 비율로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좋아하던 아토베리어 크림보다 덜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바르시기에 너무 무거우면 여기에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 정도 바르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습제 대용으로 좀 라이트하게 바르는데 거기에 비타민 E가 좀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같이 비타민 C 같이 발라주면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정확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밤에 바르는 게 더 중요한데요, 사실. 밤에도 이제 저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먼저 처음에 바르고 두 번째로 이제 20 크림, 트레티노인 성분이죠. 이거를 바르고 있는데요. 처음에 바르실 때 절대 욕심내서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끼 손톱의 한 절반 정도만 짜가지고 처음에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걸 쓰는데 저는 밤에는 비타민 E 크림보다는 피부과사들 제일 많이 쓰는 거 아토베리아 크림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충분히 짜가지고 손등에서 이제 희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등에서 이제 충분히 롤링돼서 얘네들이 한 곳에만 뭉치지 않게끔 이렇게 충분히 희석을 한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에 발라주시고 저는 매일 쓰고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2, 3일에 한 번씩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보습제, 그다음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레티노이드, 그리고 자극이 없는 멀티 성분의 나야시나마이드, 그리고 보너스로 비타민 C 이렇게 발라주면 여러분들 굳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건강하고 반짝반짝하는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성분들은 모두 미백이라던가 항노화, 항산화 성분들인데요.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피부에 자극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주사 환자분들이라던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제품을 먼저 시작하시길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레티노이드, 그리고 비타민C 순서대로 하나씩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이 영상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메모하셔가지고 요 4가지만 잘 지키면 그래도 여러분들 피부과 오실 거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퍼스 유동기 원장 이승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